검찰개혁 얘기도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시사인 그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검찰이거든요. 근데 반면 3.06점을 받았는데, 반면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탄생한 3대 특검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4.84점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 간 검사들이 일부 이제 불만을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조직, 원 조직에 대해서.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 특검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상황,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런 약간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좀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보고요. 실제 특검이 하는 거는 기존의 검찰이 잘 못하는 것을 혹은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원래 특검이 이제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거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원대복귀하겠다고 예청한 거는 또 그들이 그동안에 사실 몸담았던 검찰 조직, 자기 조직이 이제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나와 있는 거, 자기네들이 잘했고 못했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본인들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오히려 특검에 와가지고 이제 검찰로 화살을 쏘아야 되는 이 타임이 되니까 좀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좀 난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사실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이 지금 지금쯤 중간 정도 점검하는 시기라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대로 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과감히 다 돌려보내고 새롭게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 특검을 앞으로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했던 그 특검들 지금 다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또 남부지검에 있던 그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도 되는 게 이들이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괜히 이 사건을 맡겨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정보만 자꾸 넘겨주지 말고 가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일 잘할 사람들 다시 뽑아가지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야지 특검에 저는 신뢰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검사들도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이 정도 저항하는 거 가지고서 막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사실 전혀 없다. 너무 이건, 당연한 정도의 수준의 저항이다. 이건 정말 미면 저항.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무슨 이상한 거고. 이상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존심을 논할 수도 없는 조차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 조직은. 그래서 더 이상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의 성역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우리가 중간 부분에 비판을 좀 해온 것인데 검찰 역시 좀 마찬가지 측면들이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각종 이제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국회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검찰 관련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장경태 의원실에서 검찰에게 이제 수사 업무에 쓰라고 준 특정 업무 경비 있잖아요. 그 집행 내용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 돈은 수사 보조를 통해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식하면 안 되는 돈인데 회식에 쓴 것으로 추정된 여러 가지 식당 흔적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중에 가장 판별 가능한 메뉴 중에 눈에 띄었던 게 한우가 많았다는 거. 예를 들면은 그게 아마 이제 그 중앙지검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했다는 건데 그 금액을 이제 그 의원실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물론 특정 기간에 쓴 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더한 거겠지만은 1억여 원 이상 썼다는 건데 요런 것들은 사실은 통상적인 행정부처였으면은 내부 감사라든가 감사하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박살이 나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윤석열 체포 그 시기에 공수처가 회식할 때 그 돼지고기 먹었다고 난리 났던 거 기억난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공수처 한우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뭘 잘했으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한우 나도 먹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역량이라는 게 자기네들 이익에만 급급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보는 게 한우부터 찾아보는 거야. 스시부터 찾아보는 거고 얘네들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8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78억은 제대로 쓰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1점대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1억 쓰는 거 보니까 나머지 78억은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들한테 갖고 있는 위상이에요. 80억 중에 1억 한우. 야, 대한민국에 검사가 몇 명이고 검찰 수사관이 몇 명인데 200g씩만 먹어도 1억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냉정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공무원들이 그 돈으로 한우 사 먹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네들이 주어진 업무만 잘했다면. 근데 네. 업무도 못한 것들이 공개도 안 하고 있던 자료 뒤져봤더니 한우를 먹었다 한우 이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 스시 매덕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전체 액수 480억인가 그랬다고 하죠. 그 네, 중에서 전체 지금 내역 중에서 나온 게 한 80억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 거기서 이제 키워드로 한우 뜯어보니, 스시 찾아보니까 예.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머지 468억은 볼 것도 없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우를 찾아보고 있고 스시를 찾아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민들 머릿속에 비춰진 검찰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슬프다고 봐요.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시사인 조사를 빌지 않더라도 갤럽에서도 이제 정부 기관들 권력기관들 관련된 신뢰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오는데 사실 검찰이 최근 들어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적이 드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검사라는 사람들은 국민적인 여망이나 요구에 대해서 민도가 좀 낮은 사람들인가? 그런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 영역에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냥 알지만 그냥 지나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 검사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왜 검사 되고 싶어요? 물어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익 싶다.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검사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 대고 나 한우 먹으러 가려고 검사한다. 이런 사람은 알겠죠.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한다.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공익의 대변자가 되고 싶고 이 나라의 나쁜 악을 뽑고 싶고 이런 맞습니다. 마음을 갖고 가요. 갖고 가는데 처음에 갖고 열심히 이제 하지. 근데 일은 힘들지.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한테 와서 뭔가 좀 잘 봐달라고 하지. 싹싹싹싹 빌지. 자기 앞에서 맨날 무릎 꿇지. 점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좀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보기에 내가 뭔가 조금만 좀 움직이게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존재. 심판관.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집행하고 이 사람의 잘못을 벌주는 훌륭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게 윤석열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윤석열 같은 검사들은 좀만 우리 연수원 나오고 난 다음에 1년만 만나잖아요. 그 착한 우리의 착한 총무가 제 어린애들이 총무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총무들이 보통 검사 많이 가거든요. 그 착한 총무가 거드름 피우면서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옆에서 또 이제 영감니 이러면서 또 변호사들이 이제 또 변호사니까 이제 예우를 좀 해주고. 일부러도 좀 그러고 막 어. 예우도 좀 해주고 이제 이것들이 복합적인 건데 진짜 달라져요 사람들이. 사람이? 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막 정말 거들먹거리는 게 정말 말도 못하게 바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슬프다 하면서도 그 동네 있으면 또 다 그렇게 되는구나. 제일 많이 바뀌는 게 검사들, 그다음에 판사들은 이제 막 약간 눈을 내리깔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는 너네랑 달라. 난 약간 신선이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랑 놀고 근데 변호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나 술이나 먹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우리는 이제 이런 타입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버리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법조 기자를 했지만 또 이제 그거를 그 추앙하는 언론도 문제인 게 바로 저도 그거죠. 생각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고위 검사들하고 기자들이 만날 기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법률적인 시각과 그 사생활에서 얘기한 정치의 영역에 대한 예를 개인적인 발화들은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부가 사적으로 하는 얘기들에서 필요 이상으로 동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은 제가 들었을 때는 속으로 마음으로는 야, 걔 잡설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총명한 눈빛을 비추면서 너의 말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런 식의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가 말 잘하는 줄 안다니까. 그 여론을 본인의 생각이 마치 여론의 척도를 기자를 통해 느끼는 건데 내가 가진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고 타당하고 매우 합리적으로 느끼는 훈련을 기자를 통해서 혹시 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기자들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자기네가 이제
반장들이 보통 이제 검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 출입하는 맞아요. 기자들이 예. 있어요.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판사한테 형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맨날 형님이야. 맞아. 솔직히 예. 말해. 그치? 저는 판사도 형님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에게는 판사들한테 형님을 잘 안 맞아요. 그러고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예. 검사들한테 형님 그리고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시 정확히 아셔. 관계를 예. 되게 자기네끼리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난 이 사람하고 끈끈하게 뭔가 맺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쵸? 그런 예.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냥 딱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예를 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96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로 마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부. 아버지가 마부예요. 아버지가 마부고 딸이 셋인가 있고 아들이 하나인가 있는데 모든 갈등들이 다 있어요. 아빠는 돈을 못 버는데 딸은 가가지고 소방 맞고 오고 막 문제가 막 해결되는데 그 영화에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뭐냐면 큰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들은 그래도 된다라는 사고가 숨어져 있어요. 사실은 다들 앉아가지고 엘리트가 문제다, 의사가 문제다, 변호사가 문제다, 판사가 문제다, 검사가 문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저변에 숨어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공부 잘했고 공부 잘했으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고 그 정도의 권한 누려도 된다라는 그 베이스라인의 사고가 깔려 있어요. 다들. 그 사고에서 깔려 있는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데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아니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 다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겠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사가 되거나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런 정말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오늘 방송 안 끝나죠. 아까 주차 24시간 받았죠.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너무 이야기가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나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 생각도 네. 한번 좀 해야 됩니다.